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프랑스 대 이라크, 노르웨이 대 세네갈, 아르헨티나 대 오스트리아. 이 세 경기에서 음바페, 홀란드, 메시가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이 세 선수가 같은 날 득점왕 경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메시는 오늘 월드컵 역대 최다 득점 단독 1위에 올랐습니다. 클로제의 16골 기록을 넘어서 18골로. 음바페도 16골로 클로제와 동률을 이뤘습니다. 홀란드는 이번 대회에서만 벌써 4골. 이번 월드컵이 예상과 달리 역대급 고득점 대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경기를 전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 프랑스 대 이라크. 3대 0 프랑스 완승. 그런데 이 경기에는 정말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우입니다. 낙뢰. 필라델피아 경기장에 폭우와 함께 번개가 치면서 경기가 약 2시간 동안 중단됐습니다. 축구는 눈이 와도 됩니다. 비가 와도 됩니다. 그런데 낙뢰 위험이 있으면 선수 보호를 위해 경기를 중단하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30분씩 딜레이하는 방식으로요. 이게 2번이나 적용되면서 1시간 반 이상 경기가 지연됐습니다. 월드컵 경기가 낙뢰 때문에 2시간 가까이 지연된 건 정말 보기 드문 장면이었습니다. 처음 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경기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반 14분. 음바페가 터뜨렸습니다. 엄청난 중거리 슈팅이었습니다. 음바페 특유의 방식. 가마 차지 않고 힘으로 꽂아 넣는 슈팅. 이게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힘이 너무 강하거든요. 방향만 정확하면 골키퍼가 위치를 잡고 있어도 막기가 버겁습니다. 이골로 음바페가 월드컵 통산 15골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15골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호나우두. 브라질의 그 호나우두와 동률입니다. 그런데 이라크가 악재를 맞았습니다. 공격의 핵심 후세인 선수가 26분 만에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습니다. 내정근 사타구니 부상입니다. 후세인이 누구냐? 노르웨이전에서 평균 신장 188cm의 노르웨이 선수들 상대로 제공권 싸움에서 이기며 동점골을 넣었던 그 선수입니다. 이라크 공격의 핵심 자원. 그 선수가 26분에 빠졌습니다. 이라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공격 무기를 잃어버린 겁니다. 낙뢰 지연이 있었고 내우로 인한 2시간 가까운 중단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기가 재개된 후반전. 음바페가 또 넣었습니다. 이라크 수비와 골키퍼의 치명적인 미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골. 음바페 월드컵 통산 16골. 미로슬라프 클로제와 동률입니다. 클로제가 어떤 선수냐? 독일의 레전드 공격수로 4번의 월드컵에 출전하면서 16골을 기록한 선수입니다. 역대 월드컵 최다 득점 기록을 오랫동안 지키고 있던 선수. 그 클로제와 음바페가 16골로 나란히 섰습니다. 음바페가 아직 20대 중반입니다. 다음 월드컵도 출전할 나이입니다. 덴벨레의 쐐기골도 나왔습니다. 올리세의 감각적인 어시스트를 받아 덴벨레가 마무리했습니다. 3대 0. 올리세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리즈만이 은퇴한 이후 프랑스 공격에서 핵심 역할을 맡을 선수가 누구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올리세가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전에 이어 이번 2차전에서도 2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두 경기에서 총 4도움. 중앙 넘버 10위치에서 빼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프랑스 공격의 완전한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음바페가 골을 넣는다면 그 골의 상당수가 올리세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결과로 프랑스가 2승으로 조별리그를 순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차전에서는 음바페와 홀란드의 맞대결이 예정됩니다. 같은 조에서 두 선수가 득점왕 경쟁을 펼치면서 1위 자리를 다투는 그림. 이게 이번 대회 가장 기대되는 장면 중 하나가 됐습니다. 두 번째 경기. 노르웨이 대 세네갈. 3대 2 노르웨이 승리. 이 경기도 홀란드가 주인공이었습니다. 노르웨이에 악재가 있었습니다. 우측 공격의 핵심인 리에르손이 이른 시간에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습니다. 페데르센이 대신 들어왔습니다. 선제골은 웨데고르가 기여했는데 좀 애매한 패스였습니다. 그런데 세네갈 수비수 쿨리발리의 실책이 겹쳐서 교체 투입된 페데르센이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웨데고르가 좀 더 과감한 패스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반전 전체적으로 패스 선택지에 아쉬움이 남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홀란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홀란드가 강한 압박으로 맨디 골키퍼의 실책을 유도했습니다. 슈팅을 날렸는데 골대를 맞고 나왔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골키퍼 시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홀란드가 전력으로 달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피지컬과 속도가 얼마나 공포였겠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맨디 골키퍼가 실수를 한 것도 홀란드의 존재 자체가 주는 압박감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네갈이 추격했습니다. 이스마일라 사르가 단단하게 버티며 밀고 들어가 2대1로 추격하는 골을 넣었습니다. 세네갈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홀란드가 환상적인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크로스를 받아서 원터치 발리 슈팅으로 연결했습니다. 이 발리 슈팅의 방식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스타일의 아크로바틱한 발리. 크로스가 날아오는 순간 몸을 회전시키면서 발의 면을 정확하게 맞춰 연결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됩니까? 홀란드의 신체 능력과 축구 감각을 동시에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3대1. 노르웨이가 달아났습니다. 세네갈의 사르가 또 한 골을 추가했습니다. 3대2. 세네갈이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최종 스코어 3대2. 노르웨이 승리. 이 경기에서 쿨리발리라는 이름이 계속 나왔습니다. 세네갈의 수비수 쿨리발리가 노르웨이의 3실점에 모두 관여했습니다. 세 골에 전부 관련이 있었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인 입장에서도 가장 힘든 경기였을 겁니다. 홀란드의 기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드컵 데뷔 후 2경기 연속 멀티골을 기록한 역대 6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2경기 연속 멀티골. 이 목록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스타빌레, 코시치, 퐁텐. 축구 역사에 이름을 남긴 레전드들과 홀란드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 총 4골. 메시가 5골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바로 뒤에서 홀란드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음바페도 2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득점왕 경쟁이 메시, 홀란드, 음바페. 이 세 선수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경기. 아르헨티나 대 오스트리아. 메시의 날이었습니다. 이미 홀란드 경기 분석에서 잠깐 언급됐는데 오늘 가장 큰 역사를 쓴 선수는 메시였습니다. 먼저 선제 득점 기회가 있었습니다. 백태클로 얻어낸 페널티킥 찬스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메시의 페널티킥이 막혔습니다. 페널티킥 실패. 메시 정도의 선수도 페널티킥을 막히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날이 오히려 더 무서운 날이 됩니다. 왜냐면 페널티킥을 놓친 메시가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월드컵 통산 17호 골. 클로제의 기록인 16골을 넘어섰습니다. 클로제는 4번의 월드컵에 출전해서 16골을 기록했습니다. 메시가 이 기록을 넘어서며 역대 2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더 있었습니다. 메시가 멀티골을 넣었습니다. 본인이 공격 작업을 시작해서 훌리안 알바레스에게 연결했습니다. 그 공이 흘러나오는 세컨드 볼 상황에서 메시가 엄청난 집중력과 타이밍으로 다시 받아 넣었습니다. 이게 메시가 얼마나 경기 전체를 읽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본인이 패스를 준 이후에도 공이 어디로 흘러나올지를 예측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월드컵 통산 18호 골. 역대 단독 1위입니다. 이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로슬라프 클로제. 독일의 레전드. 4번의 월드컵에서 16골. 이 기록이 역대 최다 득점 기록이었습니다. 메시가 오늘 이 기록을 단독으로 넘어섰습니다. 18골. 메시의 커리어에서 또 하나의 역사가 쓰인 날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6경기 연속 득점입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 16강전부터 이번 조별리그 2차전까지 메시가 6경기 연속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이 기록이 마지막으로 나온 게 언제냐? 1970년 자이르지뉴가 세운 기록입니다. 약 56년 만에 재현된 기록입니다. 1970년. 56년 전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분들 중에서도 당시를 직접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정도로 오래된 기록입니다. 메시가 그 기록을 재현했습니다. BBC가 이날 정말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BBC 패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향수에 눈이 멀지 않았다면 메시가 펠레와 마라도나를 넘어섰음을 인정해야 한다. BBC가 이 말을 했다는 게 의미심장합니다. 펠레와 마라도나. 이 두 선수는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들로 꼽혀온 선수들입니다. 특히 마라도나는 아르헨티나에서 신의 영역에 가깝게 추앙받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BBC 패널들이 메시가 이 두 선수를 넘어섰다고 말한 겁니다. 메시의 이날 경기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전반전 터치맵을 보면 본인 진영 페널티 에어리어부터 상대 진영까지 경기장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메시가 30대 후반입니다. 활동량은 젊은 시절보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빌드업의 시작부터 전개 마무리까지 메시가 경기 전체에서 필요한 순간에 정확하게 등장합니다. 효율입니다.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노련하게, 전술 그 자체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메시가 38세에도 이런 활약을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에게도 숙제는 있습니다. 두 경기 동안 팀이 넣은 5골이 모두 메시에게서 나왔습니다. 5골. 전부 메시. 이게 어떤 의미냐? 메시 혼자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토너먼트로 올라가면 더 강한 팀들을 만납니다. 그 팀들은 메시를 집중 견제할 겁니다. 메시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한계가 생깁니다.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훌리안 알바레스 같은 다른 공격진이 득점에 기여하는 장면이 나와야 합니다. 득점의 분배가 필요합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토너먼트에서 강팀을 만났을 때 메시가 막히는 순간 아르헨티나도 막힐 수 있습니다. 조일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를 꺾으며 아르헨티나가 단독 1위로 올라섰습니다. 사실상 1위가 확정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1위로 올라가면 16강에서 H조 2위를 만납니다. H조 2위가 누구냐? 우루과이, 사우디 등이 경쟁 중입니다. 반면 2위로 가면 스페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스페인이 조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요.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스페인을 최대한 늦게 만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1위 확정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오늘 3경기를 종합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역대급날을 정리해보면 음바페 2골로 월드컵 통산 16골, 클로제와 동률, 역대 공동 2위, 홀란드 2경기 연속 멀티골, 이번 대회 4골, 메시 바짝 추격, 메시 2골로 월드컵 통산 18골, 역대 단독 1위, 6경기 연속 득점이라는 56년 만의 기록. 그리고 BBC가 메시를 펠레, 마라도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세 선수가 같은 날 이런 기록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월드컵이 예상과 달리 역대급 고득점 대회가 되고 있습니다. 메시, 홀란드, 음바페. 세 선수의 득점왕 경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음바페는 아직 20대 중반입니다. 다음 월드컵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나이. 그 나이에 16골로 클로제와 동률을 이뤘습니다. 이 선수가 계속 월드컵에 나온다면 언젠가는 메시의 18골 기록마저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 경기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기대됩니다. 특히 음바페와 홀란드의 맞대결이 예정된 I조 3차전. 두 선수 중 누가 더 득점을 추가할지, 그리고 메시가 6경기 연속 득점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번 대회의 가장 큰 볼거리 중 하나가 이 세 선수의 경쟁이 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